최근에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4% 초반이던 금리가 1년 새 6% 중반대까지 올랐다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엄청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연말 기준금리가 3%가 되면 2년 전 전세 시용대출자의 상환액이 2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?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.25입니다. 지난 7월달에 0.5%를 올렸죠. 근데 지금 8월인데요. 아직 지난 7월에 0.5% 픽트했던 금리 인상의 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. 8월 중에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 대출금리가 또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기준금리가 0.5% 올랐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0.5% 오르냐? 아닙니다. 뭐 더 오르죠, 더. 그러면은 6% 중반이던 게 최상단 금리는 7%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게다가 어떻습니까? 이래저래 연말 기준금리 3.0% 얘기했는데 저는 3.0%가 아니라 3.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2.25인데요. 앞으로 기준금리 남아있는 인상 결정회의가 몇 차례 남았냐? 세 번 남았습니다. 세 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0.5%씩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. 왜냐? 지금 2.25인데 미국이 2.75입니다. 2.5입니다. 2.5. 현재 0.25% 간격을 두고 있는데 미국이 9월달에 0.5를 올릴지 0.75를 올릴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0.75%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. 만약에 0.75%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9월달에 미국은 3.25가 되고요. 한국이 0.25% 올리면 2.5%, 0.75% 간격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까지 한국은행이 무모한 짓을 할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마도 한국은행이 8월달에 0.5% 추가로 올려서 간격을 최대한 좁히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래저래 지금 시중금리가 3%가 아니라 한 3.5%까지로 생각하면 월 상환액이 2배가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죠. 여기에 마포구의 40대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 금리 인상 안내를 받았대요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이게 9월 15일까지는 4.05인데 내년부터는 9월 16일부터는 한 대략 0.5%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한 4.5% 정도 낸다라는 거잖아요. 되게 어렵게 적어놨네요, 이거. 아닌가요? 좀 다른 얘기인가요?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. 죄송합니다. 이게 9월 15일까지는 4%였는데 9월 16일부터는 6.5%로 뛰게 된다는 겁니다. 카카오뱅크 마이너 대출이라는 거죠. 되게 많이 오르네요. 이야. 카카오뱅크 지금 이제 주가가 되게 낮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카카오뱅크 주식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왜냐? 저 그냥 땅 짓고 염치는 거잖아요.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고용 유치하려고 되게 낮은 금리를 줬지만 아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가상금리 이런 것들을 더 높이면은 그냥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.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. 카카오뱅크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2%대의 금리를 제공했다. 그러던 게 지난해 4% 초반이 되고 다시 1년 만에 2%가 올랐다. 결국에는 카카오뱅크의 발목이 잡힌 거죠. 2%, 4%, 6%대.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쉽사리 다른 데 가서 빌릴 수 있습니까?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. 생각처럼 요즘 같은 때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.5%의 대출금리를 물어야 되는 거죠. 카카오뱅크 주식을 사야 되나?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 거죠. 여기에 도봉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B씨.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답니다. 주택담보대출 3억 9천, 시용대출 4,500만원.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
3.5%로 원리금이 168만원. 4개라고 치고 4416 이러면은 그래 그래도 뭐 168만원 낸다. 이거 어차피 이자 내면서 원금 갚아가는 거니까 괜찮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부담은 부담이겠네요. 이게 금리가 3.5가 아니고 4% 되고 5% 되고 하는 것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. 신용대출금리는 3.5에서 6% 올랐다. 이야, 이자가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네요. 와, 되게 심합니다. 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받은 게 후회가 된다 이러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고정금리로 받으면 문제가 없냐? 모를 일인 거죠. 모를 일. 뭐 전체 대출에서 한 80% 이상이 변동이고 20%가량이 뭐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그 고정금리도 계속 고정이 아닙니다. 계속 고정이 아닙니다.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문제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느 때 그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자가 참 감당이 안 되네요. 이야, 뭡니까? 3.8이던 게 거의 6% 된 거네요. 2.2% 올랐네요. 무서운 일입니다. 무서운 일. 전세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자 월이자가 150에서 270을 얻는다. 야, 이거 어떻게 답니까? 이렇게 살면. 아니 이자로 150만원 내다가 갑자기 270만원 120만원 더 내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?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? 와, 미칠 것 같은데요.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급증 현상이 매우 충격적입니다. 신용등급 3등급인 사람이 25평에 7억 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다. 근데 전세대출을 5억 받고 신용대출 1억을 한 거다. 참 대단하네요. 아니 7억 5천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대출이 5억이었고 신용대출 1억이었다. 그냥 6억이고 자기 돈 1억 5천이 있었던 거고 6억은 빚이라는 얘기잖아요. 뭐 예시겠지만 좀 너무 과도한 예시네요. 뭐 아무쪼록 월 최초 대출할 때는 월 이자 상한이 150이었답니다. 전세대출 2.93이어서 122만원, 신용대출은 3.3이어서 27만원. 근데 이게 갑자기 전세대출은 이자가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. 3.73이에요. 그냥 180만원, 그냥 60만원 올랐고요. 신용대출은 그냥 한 20만원 오른 거죠. 2년 전하고 비교하면 50%가 늘었답니다. 55%가. 근데 이게 연말에 3.0으로 0.75% 올리면 어떻게 되냐? 270만원 늘어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3.0이 아니라 뭐 3.5 되면요. 그냥 300만원 넘어가겠죠. 150만원 이자 내는 사람이 그냥 300만원 넘어가는 게 언제다? 올 연말이야. 내년 초가 된다. 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.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인 거죠. 꽤나 어려운 상황이다. 꽤나 무섭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절대로 지금 현재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금리 0.25% 오르면 민간 소비가 0.15% 감소한답니다. 참 당연한 얘기죠. 당연한 얘기. 왜? 금리 오르면 이자 더 내야 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.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게다가 지금 물가까지 오르니까 감당이 됩니까?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는 거죠. 댓글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대출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. 왜? 그들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. 뭐 대출해가지고 집값 올라가지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. 연끌족들 대출 2, 4억을 빌리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죠. 전세 살고 없으면 월세 사면 되는데 있는 척 하려고 대거 저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.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. 2030들 아마 꽤나 어려운 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다. 한국 물가 상승률 6% 아니다. 선진국처럼 부동산 포함하면 8%가 넘는다.
8%가 넘는 물가를 지금 금리 2%대로는 절대 못 잡는다. 앞으로 지금금리 3배 올려야 잡을 수 있다. 전세계 역대급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고 빚투족, 빚쟁이들은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하게 될 것이다. 이게 현실입니다. 꽤나 무서운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